예순번. 고작 예순번입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남은 기회의 총량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당신의 어머니를 마주보고 그 따뜻한 눈을 바라보며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횟수. 그것이 이제 당신 인생에 고작 60번 남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삽니다. 거대한 환상이죠. 이번 추석에는 일이 바빠서 못 가요. 설에 갈게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회의 중이야. 마치 고향집에 있는 부모님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붙박여 나를 기다려줄 거라 믿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시간은, 특히 부모님의 시간은 잔인할 만큼 공평하고 정확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차가운 수학으로 여러분의 그 안일한 착각을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계산기를 들어봅시다.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님은 지방 본가에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번이나 내려가십니까?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설날과 추석, 요즘은 그마저도 차가 막혀서 해외여행 가느라 피곤해서 건너뛰는 경우가 많지만 의무감에라도 꼬박꼬박 챙겨서 간다고 칩시다. 2번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는 5월 혹은 부모님 생신, 이때도 주말이 겹치지 않으면 용돈 보내드렸으니까 됐지 하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효자라서 챙겨간다고 칩시다. 2번 더해집니다. 여기에 여름휴가나 우연히 근처 출장을 가서 한 번 더 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많이 잡아야 1년에 평균 5번입니다. 자, 이제 어머니의 연세를 대입해 봅니다. 어머니가 올해 7순, 70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약 86세에서 87세 사이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어머니에게 남은 물리적인 시간은 약 16년에서 17년입니다. 16년 곱하기 1년에 5번. 계산해 볼까요? 80번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넷플릭스를 보고 주말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며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세상 전부를 주신 그분을 볼 수 있는 날이 내 남은 인생을 통틀어 고작 2달치 달력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이요. 심지어 이 80번이라는 숫자조차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16년 동안 건강하게 2다리로 걸어 다니시고 당신을 알아보고 우리 아들 왔냐, 우리 딸 왔냐 하며 반겨주실 수 있을 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시게 되거나 치매가 찾아와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어둠의 시간을 뺀다면 어쩌면 당신에게 허락된 진짜 만남은 30번, 아니 20번도 남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래도 다음에 가면 되지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요. 더 무서운 것은 시간의 밀도입니다. 당신의 하루와 늙은 엄마의 하루는 흐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당신에게 1년은 승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느라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확장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만날 사람은 넘쳐나죠.
하지만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남편마저 먼저 보내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늙은 어머니에게 1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하루하루가 내 몸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소멸의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TV 소리만이 유일한 말동무인 그 적막한 집에서 엄마는 하루에 몇 번이나 현관문을 쳐다볼까요? 몇 번이나 켜지지도 않는 캄캄한 핸드폰 화면을 만지작거리며 자식의 전화를 기다릴까요? 혹시나 우리 아들이 바쁜데 방해될까봐 전화 걸기 버튼 위에서 망설이다가 내려놓는 그 손떨림을 당신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당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걸게 하고 툭 끊어버리는 그 1분의 통화가 엄마에게는 하루 24시간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빛이자 목소리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엄마의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아니,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엄마가 평생 입에 달고 사는 3대 거짓말 아시죠? 첫째, 밥 먹었다. 전화를 걸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밥 먹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하지만 그 시간, 엄마의 밥상 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먹다 남은 찬밥 한 덩이, 물에 마른 밥, 혹은 김치 하나.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냥 끼니를 때우는 거죠. 하지만 자식 걱정할까봐 늘 진수성찬을 드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픈 데 없다. 괜찮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시고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치시는데도 온몸에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자식 앞에서 늘 나 하나도 안 아파. 멀쩡해.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려면 시간 내야 하고 돈 들어야 하고 귀찮으니까요. 아, 정정하시구나 하고 안심해버립니다. 셋째, 돈 필요 없다. 너나 아껴 써라. 한겨울에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냉골 같은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시면서 구멍난 양말을 끼워 신으시면서 자식이 명절에 쥐어주는 용돈 봉투를 받으면 손사래를 치십니다. 나는 돈 쓸 데도 없다. 너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보태 써라. 그러면서도 당신의 쌈짓돈을 털어 손주들 손에 과자 값을 쥐어주시는 게 엄마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 무거운 사랑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저 불효자라는 죄책감을 회피하고 싶어서 엄마는 강하니까,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었지. 엄마도 솜털 보송한 소녀였고 문학소녀를 꿈꾸던 여학생이었고 누군가의 귀한 막내딸이었습니다. 첫사랑에 가슴 설레어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고 예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뱅그르르 돌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이름표를 다는 순간 김순자, 이영이라는 당신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살과 피를 깎아 우리를 키워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먹었던 따뜻한 밥, 매일 아침 다려져 있던 교복, 편안한 잠자리,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은 전부 엄마의 청춘을 갈아 넣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밥을 주는 사람, 빨래를 해주는 사람, 내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풀어도 다 받아주는 사람. 엄마가 아플 거라고. 엄마가 외로울 거라고. 엄마도 엄마가 보고 싶어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 거라고는 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난 뒤 엄마에게 찾아오는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끔찍한 공허함입니다. 평생을 바쳐온 엄마라는 직업에서 강제 은퇴당한 기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가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며 행복해할 때 엄마는 텅 빈 방에 들어가 당신이 어릴 때 쓰던 물건들을 매만지며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먼지 쌓인 앨범을 넘기며 우리 아들 이때 참 예뻤는데 하며 혼잣말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은 소리 없이 찾아와 엄마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무관심이 길어질수록 엄마의 우울증은 깊어만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임종의 순간입니다. 의식이 흐릿해져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야 할 그 순간에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평소에 좀 더 안아드릴걸.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넬걸. 그때 거짓말인 줄 알았더라면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걸. 하지만 그때 흘리는 눈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의 손은 더 이상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난 뒤니까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아입니다.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갚을 기회가,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거창한 효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집을 사드리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드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거십시오.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할 말이 없어도 됩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 짧은 1분의 목소리가 텅 빈 집을 지키는 엄마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빛이자 희망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엄마의 얼굴에 번지는 그 환한 미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영상을 찍어 두십시오. 잔인한 말이지만 언젠가 엄마의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레시피를 묻는 영상. 엄마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엄마가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 그 사소한 기록들이 훗날 당신에게 수십억 원의 유산보다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영영 사라집니다. 세 번째, 질문하십시오. 엄마를 엄마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한 명의 여자로 대해 주십시오. 엄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엄마는 첫사랑이랑 어떻게 만났어? 엄마는 살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식 앞에서 엄마의 눈은 다시 그 옛날의 소녀처럼 반짝일 것입니다.
엄마의 인생을 기록하는 작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혹은 고향 집에 있는 부모님의 빈 의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언젠가는 그 자리가 주인을 잃고 영원히 비어 있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가서 빈 의자를 붙잡고 통곡해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부디 유튜브를 끄고 전화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쑥스럽더라도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말을 용기 내어 건네십시오. 엄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부디 당신의 후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잃어버린 페이지를 찾아드리는 오래된 페이지였습니다.